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서는 요즘 미혼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난자냉동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난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난임 치료와 가입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IT 회사들 애플과 페이스북에서는 여성 직원이 난자냉동을 원하는 경우에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 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 보면 2010년에서 15년 초혼 연령은 29.4세로 조사되었고, 이는 1950년대 초혼 연령인 19.1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초혼 연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혼만이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출산율은 이와 함께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지만 만혼으로 인한 여성 신체 노화, 그로 인한 암, 자궁 질환 등의 질병 유병률도 증가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서 개인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시점에 시도해서 임신율을 높이는 방법, 내 난자의 시간을 멈추어두는 현대의학의 마술, 가입력 보존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자를 냉동해 두는 일,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난자 냉동은 크게 사회적 난자 냉동과 의학적 난자 냉동으로 나눕니다. 전자는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을 인위적으로 미루자고자 하는 분들이 시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본인의 어떠한 의학적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임신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 권유받게 됩니다. 사회적 난자 냉동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래 난자 냉동은 의학적인 이유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소아나 사춘기의 어린 환자들이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했을 때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되었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에 받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들이 치료 과정에서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어버려서 정상적인 생식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 이들의 생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되고 도입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냉동 난자를 가지고도 체외 수정을 시행했을 때에 실제 난임 부부를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관 시술의 결과와 근접한 성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요. 2013년도에는 미국 불임학회에서는 더 이상 이 기술이 실험적인 방법 혹은 특수한 상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실제로도 더 넓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천명하게 됐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임신을 미룰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면서 커리어에 매진하고 싶은 여성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져 이후 2015년 정도까지 3배 이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도 이 성장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단순히 나이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냉동 난자까지 만들어 두어야 하는 걸까요?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입력이라고 합니다. 이 가입력은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서부터 감소하기 시작돼서 30대 후반, 35세 이후부터는 매우 빠르게 급격히 감소합니다. 가입력은 평소 건강하거나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양적 변화, 더불어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는 난자의 질적 변화, 즉 난자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기형아가 생성되어 버리는 난자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난자는 35세 이후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난소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유산을 경험했거나 임신이 잘 되지 않는 35세 이상의 분들은 아마도 99%의 원인이 바로 이 질적 변화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45세 이상의 여성 중 난소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왕성한 성생활과 규칙적인 생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시술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이유는 그 남아있는 난자의 질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또 질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건강한 난자대가 사라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더 건강한 30대에 미리 난자를 몸에서 뽑아내서 동결시켜두는 일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가입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의 가입력이 나이에 따라 점차 저하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결국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또 감소하는 속도도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자신의 임신 가능성이 나이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는 오로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난소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입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임신 전에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입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입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시행해서 거기서 관찰되는 난소에서 관찰되는 아기 난포의 수를 확인하거나 또 혈액 검사를 통해 난포 자극 호르몬 및 항뮬러관 호르몬 수치를 통해서 가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항뮬러관 호르몬 수치는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한 검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고 여러 군데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입력 보존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만 35세 이전에 임신할 계획이 없는 미혼 여성 및 부부에게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 35세까지는 가입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시기이므로 이때 난자를 미리 몸에서 뽑아내어 동결 보존을 해두면 나중에 고령이 되었을 때 혹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가 됐을 때 동결 보존을 해두었던 시기 그때의 젊음이 보존된 난자를 혹은 배아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검사를 통해 가입력을 확인해 보았는데 가입력이 저하된 여성의 경우는 앞으로 미래의 가입력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빨리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신이 더욱 훨씬 더 남들에 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난자를 동결해 두어야 만약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빨리빨리 줄어들어서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난소 혹은 나팔관의 종양 및 염증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상 난소 조직에 대한 손상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전 담당 선생님과 이에 대한 상담 및 가입력에 대한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가입력 보존 시술을 먼저 시행한 뒤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암으로 진단돼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 역시 가입력 보존 시술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난자 정자와 같이 빠르게 분화할 능력이 있는 생식세포들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좋은 표적이 됩니다. 때문에 항암 치료가 완료되면 암세포와 더불어 가장 먼저 파괴되는 세포들입니다. 따라서 난자 혹은 정자에 대한 동결 보존을 반드시 치료에 앞서 실시하고 암치료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입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유전 질환이 있는 여성들에게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취약 X 증후군 등 조기 폐경이 위험에 있는 질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 유명해진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브라카 지인을 가지고 있어서 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난소 절제 수술을 계획한다면 미리 난자를 동결해 두고 필요한 부위를 절제하는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가입력 보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아 동결, 난자 동결, 미성숙 난자 및 난소 조직 동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등장한 배아 동결이라는 방법은 결혼을 한 여성에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난임 환자가 시험관 아기 시술 후에 잉여 배아가 생성될 경우 이를 냉동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과정은 시험관 아기 시술과 마찬가지로 주사 혹은 경구약제를 이용한 과배란 유도를 통해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유도를 한 뒤 이를 채취해서 몸 밖에서 남편의 정자와 수정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하지 않고 바로 냉동하여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훗날 임신 시도를 할 때에도 일반 시험관 시술처럼 동결 배아를 해동해서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만으로 임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난자 동결, 즉 냉동 난자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요. 배아 동결과 동일하게 과배란 유도를 시행해서 난자 채취를 하고, 하지만 배우자가 없으므로 난자를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 없이 바로 냉동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후에 임신 시도는 냉동 난자를 배우자가 정해진 후에 난자를 해동시켜서 배우자의 정자와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임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성숙 난자의 동결 혹은 난소 조직을 냉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항암 치료를 시행할 예정인 환자들에게 향후 치료가 끝나면 사용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을 냉동하는 경우 임신 시도 시 냉동된 난소 조직을 녹여서 수술로 다시 몸 안에 이식을 해주고, 그 회복이 끝나면 과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통증이 심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냉동 난자를 얻는 방법은 호르몬 주사와 시술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과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위험과 통증은 조정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특별히 더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투여되는 약에 관련돼서는 주로 주사 형태의 성선 자극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데, 맞고 나면 배가 불러온다든지 구역감이 들고 복통과 같은 불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를 할 때의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출혈, 감염, 채취 중에 바늘로 장이나 방광 혹은 혈관을 찔러 생기는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임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술이기는 하지만 100% 보장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상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냉동으로 임신했다고 해서, 냉동 난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산이나 조산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난자를 만들 당시의 나이가 그 증가 정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냉동 난자 시술을 결심하셨다면 난임병원에 찾아오셔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를 소모할 수 있으며 내가 과연 언제 난자가 필요한지, 필요한 시점까지의 보관 방법,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야 의료진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과 결정이 끝나면 피검사를 통해서 난소의 기능, 생식기 감염의 여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로 자궁 부속기, 모양과 종괴,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검사와 준비가 끝나면 시술 가능한 날짜와 스케줄을 정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과배란 과정이 시작되고, 평균적으로 10일 정도의 호르몬 주사를 맞아 과배란을 유도하고 채취, 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 살의 난자 냉동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의 가능성은 냉동 당시의 나이와 채취된 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알려진 대로 35세부터는 가입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30세에서 35세 사이에 난자 냉동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향후 임신율의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난자 냉동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나이는 4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나이에서는 시술을 통해서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임신을 성공하려면 난자를 몇 개까지 얼려두어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난자 채취 당시의 나이가 많은 것을 결정짓습니다.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2007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20개의 난자를 냉동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90%에 이릅니다. 하지만 44세의 나이에서는 100개의 난자를 냉동해도 출산 가능성이 5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신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의 나이가 대부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자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미루어 보면 약 75%가 해동 시에 살아남고, 해동에서 살아남는 75%가 수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개의 난자 중 7개 정도가 해동되고 대여섯 개가 수정되며 결국 두세 개가 이식까지 가게 됩니다. 38세를 기준으로 한 번의 시험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정도의 난자가 확보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은, 이는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이식을 보장하는 것이지 성공적인 임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 35세 미만의 여성의 시험관 성공률은 55%, 35세에서 7세 사이는 42%, 40세에서는 26%, 41세 이후부터는 13%, 43세 이상에서는 약 4%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 한 번의 시술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다행이겠으나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냉동에 저장해 놓은 냉동 난자가 없다면 다시 현재의 나이로 난자로 임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냉동을 계획하실 때 한 번의 시술로 제한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번의 시술을 계획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임신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냉동 난자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발달이나 건강에 불리하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약 5,000명 정도의 아가들이 냉동 난자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규모의 추적 관찰 연구는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들을 살펴본 결과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 이상,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았음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시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고 배란 유도를 위한 약의 용량이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자 채취와 보관까지 드는 비용은 정확하진 않겠으나 약 300만 원 전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의 임신 능력을 보존해야 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정관 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후 아기를 원할 때 복원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암 진단으로 인해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남편 정자가 정상이어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인의 시술 날짜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자를 동결해서 가입력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의 임신 능력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자 동결 보존법이 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로 성병 및 기타 기저질환들을 확인하고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자 동결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3일에서 7일 정도의 금욕을 후 하고 나서 정액 채취실에서 자가 수음을 인한 방법으로 채취를 하고 평가 및 동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정자증이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정관이 막혀서 스스로 정자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세현미경하 고환조직 정자 채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정자 냉동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고환조직 동결 보존으로 너무 어린 나이거나 상황상 자기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통해서 고환 조직을 뜯어내서 얻고 그 중에 가능한 정자는 획득하고 남은 조직은 통째로 동결 보존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 난소에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냉동 난자, 정자의 모든 것에 대한 질문과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 전 피임약의 등장은 여성의 몸의 주권을 돌려주고 생식 계획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과연 난자 동결이 제2의 여성 주권 회복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기회를 가장한 혹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들의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항암 치료를 앞둔 젊은 환자들이나 사회적 생존과 생물학적 번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하는 여성과 그의 파트너들에게는 분명히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난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